안녕하세요. 빌딩즈의 윤상현 조원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20억의 현금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건물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10억에 이어서 매매 사례 중에서 20억대로 매입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네. 네, 일단 제가 소개시켜드릴 매물은 을지로 유가 18-137번지이고요. 매가는 이제 79억, 평당 1억 5천 수준의 거래가 된 사례입니다. 토지 면적 51평, 이제 연면적 224평으로 지상 5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이 건물의 입지부터 살펴보면 이제 건물은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고 하는 DDP 맞은편에 딱 위치하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이제 굿모닝시티, 그다음 밀리오레, APM, 그다음에 현대아울렛 같은 이제 의류 대형 쇼핑몰들이 위치하고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아서 또 유동인구도 풍부한 그런 입지입니다. 또 교통도 끝내주죠. 여기가 2호선이랑 이제 4호선이 지나고 있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어서 뭐 지하철에 나오면 바로 건물로 또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를 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많이 가보셨나요, 성우님? 네, 많이 가봤고 친한 친구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근무를 해가지고 네네. 네, 저기 상권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워낙 상업용이나 뭐 업무용 건물이 많다 보니까 저쪽에 가가지고 뭐 점심이나 저녁을 해결하고 이제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그런 동선에 딱 지나가는 입지라고 저는 전달을 받았어가지고 네. 굉장히 좀 우수한 상권이라고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도 뭐 여러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날 특수정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상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축적으로 보면은 이제 법정 건폐율이 일반 상업지 기준 60%인데 이 건물은 100%를 적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1평의 작은 대지를 이 건폐율을 다 받음으로써 그 단점을 좀 극복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공 연도가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강북, 일반 상업지에 있는 옛날 상권 건물들이 이렇게 건폐율을 초과해서 적용받은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51평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주거 지역에 들어가면 임대 면적이 25평 정도밖에 확보를 할 수가 없는데 이 건물은 이제 51평 전부 다 확보한 장점이 또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앞쪽으로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건물 양옆 뒤쪽까지도 이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좁은 도로를 끼고 있기 때문에 건물 전면이 또 도로를 둘러싸여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임대 구성을 보면은 공실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금은 이제 5억 4천 정도 들어가 있고요. 월세는 한 2,500만 원 수준으로 수익률 4% 정도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4%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좀 높은 수익률이고 개별 임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임차인이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맞추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도 임대가 다 맞춰져 있는 70억대 건물을 매입을 하려면은 현금은 어느 정도 투입이 가능할까요? 매가지 79억의 취득세와 이제 중개 수수료까지 합치면 총 투자 원금은 한 83억 3천만 원 정도 되고요. 여기서 이제 70% 대출을 받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약 58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제 들어간 현금은 25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건물을 매입했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8억 정도를 이제 대출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자 비용이 커버가 될까요? 네, 지금 금리 4% 기준으로 제가 좀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945만 원 정도가 이자로 나가는데 지금 월 임대료가 2,500만 원이니까 이자를 제하고 약 550만 원 정도가 손에 또 쥘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근데 저희가 또 저번 영상에서 찍었던 것처럼 지금 3% 중후반대 금리를 또 받을 수 있고 이거를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더 세이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금리 기준으로는 거의 약 월에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더 남을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25억을 투자해서 그 정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건물 중에서는 요만한 게 또 없지 않을까 해서 오늘 또 소개시키도록 가져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자면 교통 입지도 좋고 건폐율을 많이 받은 수익형 건물에 20억대 중반을 투입을 해서 임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 좀 매입하기가 좋았던 건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단기적으로 또 시세 차익 보기는 좀 어렵지만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으로 또 가져가실 분들한테는 이만큼 매력적인 물건이 없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즘 컨셉이랑 또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요. 아마 놓쳐서 아쉬운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입지도 좋고 그리고 임대 수익도 나오는 완성형 건물이 요즘 매각이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이런 것들이 시세 차익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사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삼성동 140의 12번지고 매가는 74억 3천이었습니다. 대지 면적은 46평, 연면적은 149평의 스펙을 가진 건물이었습니다. 일단은 해당 건물의 키워드를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은 희소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희소 가치가 있는 이제 매물이 아무래도
아무래도 재매각을 하거나 건물을 운영할 때 중요한 요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의 장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70억대 올 근생 건물이었고 강남에서 70억대 전층 근생인 건물을 찾기가 사실 많이 어렵죠. 거기에다가도 강남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좋은 선릉역 2호선과 수인분당선을 끼고 있는 더블 역세권에 도보 300m면은 이제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입지에 있었고 앞쪽에 이제 일반 상업지하고 그리고 업무 시설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수요할 수 있는 먹자상권과도 가까웠던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먹자상권하고 가까우면은 시끄럽고 뭐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될 수 있는데 선릉공원에 붙어 있어서 오히려 더 쾌적한 이제 업무 환경까지도 보유하고 있었던 그런 건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점은 선릉공원 프리미엄입니다. 역시 선릉공원 바로 앞에 있는 건물이다 보니까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그렇고 건물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이제 임대를 맞추거나 아니면 직접 사용하시거나 두 가지 옵션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또 강남 자체가 워낙 빌딩으로 빽빽하다 보니까 이런 공원들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 강남 안에서도 선릉, 그다음에 이제 학동공원처럼 큰 공원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정말 공원 프리미엄을 잘 가지고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매각 당시에 보증금 약 2억 원에 임대료는 약 1,5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이미 좀 세팅이 되어 있었고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취득세와 기타 비용을 포함해서 약 78억 5천만 원 정도가 총 투자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보증금 약 2억 원 그리고 대출 활용을 70% 수준으로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투자금은 25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으로 매입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역시나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매물화가 된 지 일주일 만에 거래가 됐던 그런 사례이고요. 투자 효율성과 안정적인 수요가 겹친 그런 매물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건물은 사실 임대 수익형보다는 뭐 시세 차익을 충분히 볼 수도 있고 이 건물을 직접 사용하면서 부가가치까지 창출을 해서 그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요건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매물 같은 경우에는 강남뿐만 아니고 개별 희소성을 갖고 있는 건물들은 눈여겨봐야 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보시면은 선릉 자체가 문화재이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사선이 있다 보니 건물을 높게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들 같은 경우에 많이 뒤로 셋백이 되면서 앞쪽에 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주차장 위치로 인해서 이 건물의 측면 가시성과 시인성을 확보를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건물이 더 쾌적하고 그런 환경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매물 같은 경우에는 희소성 있는 시세 차익에 적합한 매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두 가지 매물을 저희가 소개시켜드렸는데 확실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강북과 강남이라는 차이도 있지만 각각 건물이 가진 특성의 차이도 너무나 명확하고 그래서 아마 선호도가 딱 나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모님은 어떤 게 더 좋으신가요? 저는 강남이죠. 아무래도 시세 차익을 원하신다고 하면 저도 강남을. 오늘은 현금 20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건물들을 사례를 통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30억 그리고 40억 그렇게 점점 늘려가면서 어떤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런 인사이트를 넓힐 수 있게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빌딩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